7번 보면은 요런 문제도 한 5년 전에 나왔다가 이제 요즘 다시 나오는 건데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떤 효용인가? 자, 효용을 크게 네 가지를 봐요. 여기서는 5가지 나와 있지만 크게 네 가지를 보는데 지문을 먼저 볼게요. 소비자는 생산자를 일일이 방문한다. 자, 전제가 뭐죠?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널이 없다고 하면은 이때 중간상은 물류센터와 도소매상을 설치한다. 자, 그래서 운반의 효율성, 신속성을 갖춘다. 자, 결국은 이제 중간 채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끔 제품을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런 문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소비자가 편의에 맞는 장소에서, 즉 뭐야, 내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많은 종류의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뭐 슈퍼마트는 안 가요. 역시 품목이 제한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까이 뭐 이마트나 이런 할인마트 있죠. 거기는 거의 다 있을 건 있어요. 그럼 내가 걸어서 가도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해당 장소까지 받아면 내가 물고기 먹고 싶어서 받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내가 편하게 그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눈에 띄는 답이 하나 있죠. 장소 효용. 내가 편하게 제품을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면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 자, 제조업자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직 계열화. 자,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보면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맞아요. 맞는데 2번 같은 경우 보면요. 유통업자가 자 중간상입니다. 그 채널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리점, 리베이트, 재판매 가격 유지 전략을 통해서 제조업자를 조직한다. 자,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는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조업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 유통업자라고 했어요. 얘들은 제조업자가 아니에요. 중간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도매상, 소매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문제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자를 조직화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결국 여기서는 갑이 제조업자인데 이 갑한테 을이 갑질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바뀐 거죠. 주인과 종이 바뀐 거예요.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서브큐어라고 나오는데 서비스 품질 모형 가끔씩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이건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요 5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브큐어리라는 건 우리 서비스의 개념에서 확장된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무형성도 있지만 유형성도 같이 존재합니다. 자, 크게 보면은 5가지 차원의 유형성. 일단은 고객이 느꼈을 때 그 형체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서비스의 특징하고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신뢰성. 서비스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모형은 뭔가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응답. 무언가 내가 제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소비자가 어때요? 확신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해도 되겠다. 여기에 따르는 서비스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공통성이라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공감성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죠. 내가 이거를 보고 느꼈을 때, 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겠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1, 2, 3, 4번 외에 공감성이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10번. 10번도 가끔씩 우리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경로 파워의 원천.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판매업자가 공급업자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거나 일체감을 갖기를 바라는 것. 즉, A와 B는 우리는 하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물건 갖고 이제 뛰어올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의 물건을 갖고 오지만 나는 이 사람과 하나다. 일심동체다. 나는 이 사람이 떼어오는 물건을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대로 난 믿는다. 당신 말을 믿는다. 나랑 너랑 똑같다. A, B는 이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중간에 보면은 일체감을 갖거나 일체감을 갖게 되길 바라는 것. 뭔가 내 마음속의 기준. B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기준. 아, 난 A랑 똑같아. 즉 너와 나 같다. 내 마음의 기준이 되는 근거. 그렇죠? 답은 4번 중거력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리더십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부하한테 존경을 받는다. 자,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고 개별적 배려를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내가 부하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야. 그쵸? 그쵸? 그리고 이들과 거래를 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잖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민주적이란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건 1번이에요. 첫 번째 지문인데 리더는 부하들한테 자신의 관심사를 조직 발전에서 찾고, 자,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뭔가 정형화된 틀에서 좀 새로운 비정형화된 걸 바꾸려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답은 3번 번역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3번이다. 자, 12번을 보면요. 자, 이거는 항상 1과목에 단돌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10년도 초반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서로가 경쟁하는 슈퍼마켓과 할인점의 복합 형태인 슈퍼센터의 등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소매 형태 과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등장한다고 했어요. 하나가 있었으면 하나가 쭉 가죠. 시장에 독점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다른 새로운 소매점에 의해서 그게 시장에서 나가게 돼요. 왜? 새로운 소매상은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 내용으로 들어오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때요?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 그 사람 들어온 것도 어때요? 나중에 자기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은 자기도 가격을 높이게 되고, 그렇죠? 품질은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데, 자, 여기서는 정반합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정반합.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합일체에 도달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서비스, 고서비스, 그리고 가격은 저가격. 했다가 나중에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은 가격도 높이고 품질은 떨어뜨리는. 왜? 나 혼자 독점이니까 굳이 내가 저렴한 값에 팔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시장에 내놓으면 내 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산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면은 물류 환경의 최근 변화. 자, 이전에 있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가장이란 말이 나오면요. 다른 것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모두 가장 옳지 않은 건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 보면은 유난히 다릅니다. 조직의 통합화보다는 개별화의 움직임이 커졌다. 자, 물류 환경은요. 개별화의 움직임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물류관리 내용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연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 수배송을 한다든지 회사와 회사끼리 어때요? 경기도 어렵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A와 B에 있는 회사 차량을 어때요? 하루는 한 주는 이 차량이 회사가 운행을 하고 한 주는 이쪽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일 각자 했던 것보다 어때요? 기름값이나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적인 예가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조직은 개별화보다는 통합화의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4번 SCM에 대한 채찍 효과인데, 자, 채찍 효과는 여러분들 가장 크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채찍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제 이게 손잡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제조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찍 끝은. 근데 이제 점점 어때요? 유통 채널에 의해서 소비자가 이걸 사요. 그럼 소비자가 이제 채찍을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서비스를 받아보고 마음에 들었다. 그럼 이제 살짝 맞춰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때요? 채찍을 확 칩니다. 그럼 이게 진동에 의해서 어때요? 이것을 만든 제조업자한테는 되게 크게 가는 거예요. 파동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채찍 효과 이해하기 쉬울 텐데, 보면은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옳지 않은 건데, 자, 4번을 볼게요. 공급 사슬을 통합해서 수요 예측을 한 구성원이 담당할 때, 자, 공급 사슬을 통합한다고 했어요. 자, SCM을 통합을 한다. 근데 수요 예측을 한 구성원이 담당한다. 자, 이거는 한 명의 구성원이 수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담당한다는 건 아예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면요. 자, 도매상의 유형. 자, 도매상의 유형이 참 시험에 요즘 많이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보면 소매상이 아니라 이들은 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한다. 자,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만드는 사람한테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어요. 자, 역으로 갑니다. 재고 유지나 신용 판매, 배달 등의 다양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들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매상이 제조업자한테 하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업자는 물건을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요. 결국 물건을 대량으로 띄어가는 게 도매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들은 만들기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물건 띄어가. 소매상한테 줘. 소매상은 팔어. 자, 이때 소비자가 쓰고 봤을 때 물건이 좋아. 그럼 자기가 물건 샀던 소매점 가서 나 물건 너무 좋은데 더 없냐? 대량으로 사겠다. 그럼 이들은 뭐야? 자기한테 물건을 띄워주는 대량의 도매상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그걸 딱 보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만든 제품이 이렇게 좋다더라.
그래서 난 좀 더 물건 뛰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은 정보를 얘한테 받은 거예요. 즉 도매상한테 물건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 정보를 듣고 아 그럼 내가 물건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도매 쪽으로 하는데 자 여기는 브로커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브로커는 안 되고 자 근데 왜 산업재인지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겁니다. 업자들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얘들은 재판매를 해요. 밑에 뭐 OEM 품목을 취급한다라고 했어요. 자, 산업재 유통업체인데 산업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요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재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걸 재가공해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특히 OEM 아 자기들이 만들어서 물건 다시 파는 거예요. 되파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